안녕하십니까? 오늘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 한 글자만 차이가 나는데요, 이 두 글자의 차이점이 명확합니다. 자존심은요, 내 스스로가 주체자가 되지 못하고 남한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존감은요, 남한테 잘 보이는 것보다 그 주체가 자기 스스로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존심의 주인은 결국에는 남입니다. 남한테 잘 보이고 자 하는 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존감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을 다양한 책과 또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허풍이나 과정이 심하고 타인을 비난하고 자기 합리화가 있고 수줍은 태도를 취하고 거절에 대해서 좀 민감하고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고 또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허풍이나 과장이 심하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SNS, 특히 인스타, 그리고 트위터, 이런 곳에서 오마카세, 또 과소비 뿐만 아니라 또 지나치게 여행을 이렇게 자주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허풍이나 과장은 결국에는 거짓이거든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나를 진짜 믿고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이런 허풍이나 과장, 거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게 될까요? 그만큼 내 자신이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남으로부터 채우려는 욕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과는 상관이 없이 오로지 남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기준에 내가 맞추기 위해서,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솔직하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내 일거수일투족, 내 모든 행동을 남한테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인을 비난한다는 것인데요. 근데 왜 비난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사랑과 상대방의 관심을 내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요,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채워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100을 줬는데 상대방이 100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50을 줄 수도 있고요. 30을 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자존감이 사실 낮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열심히 투입했고 나는 열심히 줬는데 그만큼 돌려오지 않으면 분노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즉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분별하고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만의 그런 상상, 나만의 망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세계에서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합리화를 자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한 것이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 탓, 환경 탓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것 때문에 잘못했어. 이건 너 때문이야. 이건 당시에 환경이 이래서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근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라는 이러한 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세요라고. 그리고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세상은요, 스스로 이겨내야 될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내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비난은 아픕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더 나은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수줍은 태도를 자주 취한다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돼. 라는 것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 비굴해지는 것 같습니다. 겸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내 감정을 지워가면서 또 나를 채찍질 해가면서 겸손해진, 즉 비굴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남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고 남한테 사랑받고 남한테 존중받기 위해서 겸손하게 되면요. 그 기준이 남한테 가게 되는 것이죠. 나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공손한 것, 겸손한 것은 좋지만요. 너무 오버해서 때로는 비굴해 보일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수줍음이 좀 많이 보일수록요. 그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겉으로는 이렇게 좀 좋게 보일지 몰라도 내 감정은 내 자신은 울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해야지 내가 나로서 인정받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채워져 있으면 사랑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낮기 때문에 마음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사랑을 갈구한다는 것이죠. 할 말도 못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줍니다. 거부하면 내가 미움받을까 봐. 근데 인정을 받지는 못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움받을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절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절은 나의 입장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나의 생각, 나의 입장, 나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고 여러분이 더 좋은 길로 가는 방향입니다. 자, 여섯 번째, 어, 최근에 제가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무라니라는 캐릭터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 캐릭터를 보면서 굉장히 이거 아니면 안 돼. 나 이거 완벽하게 해야 돼. 어떡하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완벽주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정말 그 어느 한 흐트러짐을 용서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 주관 안에 두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게 될까요? 그만큼 여러분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만큼은 완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내 마음에 사랑이 없고 애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고 저것을 채우려고 너무 지나치게 무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는 그런 감정, 내 자아를 존중하는 감정, 자아 존중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끝을 향해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내가 내 자신을, 아니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끝을 향해서 무모하게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젠가 지치고 망가지게 됩니다. 때로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상황별로, 그 단계별로 목적지가
다른 것처럼 또 휴게소가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고 인정하고 내 스스로가 정말 성취하면서 기쁨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 정거장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착한 사람 컴플렉스입니다.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착한 사람이 굳이 되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허세를 또 내 거짓으로 나를 포장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하고 거절을 못하고 오히려 그걸 하고 나서 뒤에서 너무 기분이 나빴다.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할 뿐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속이는 것이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내 자신의 행복, 즐거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상대에게도 내 진심을 다해서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나한테도요, 그리고 남한테도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자존감을 어떻게 또 높일 수 있게 될까요? 저 여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첫 출발인데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실수, 실패를 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욕을 안 먹기 위해서 내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내 자신이 점점 낮아지고 또 약해집니다. 결국에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쳐 나가는 것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의 눈치를 크게 보지 마십시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거절도 적절하게 하는 겁니다. 착한 사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신경 써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소중한 것은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를 위한 그런 삶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내 겉에만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남을 통해서 나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기 비난에서 반성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 혐오감, 자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내가 정말 이거 또 실패했네? 와, 나 진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말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소한 실수, 실패, 뭐 이런 것에 또 크게 의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십시오. 피드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다시금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해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 좋다는 것은요, 그만큼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희망을 주시고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비난이 아니라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내가 열심히 또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 아이돌 중에 장원영 씨가 럭키비키잖아 라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똑같은 일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더 이득이잖아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내 남이 또 부모님이 또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그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목표를 여러분이 잡고 여러분이 이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기뻐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10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영원한 친구가 있는데요. 누굴까요? 뭐 배우자 아니면 가족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결국에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이죠.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의 인생은요, 내 자신이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스로가 나부터 먼저 사랑하고 내 안에 평생 살아갈 내 영원한 친구를 먼저 인정하고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자신을 알고 내 안의 포텐셜, 잠재 능력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부터 사랑하게 되면요. 남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고 또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자아 성찰인데요.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또 이런 고통들이 내 자신을 좀 깎아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상처받은 나, 작아진 나를 치유해야 하는데요. 그런 과정은 내면화이라고 하는 또 자아성찰 방법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용서하고 내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또 위로해주고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셔야 됩니다. 결국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지키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책임을 다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자신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도 마치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까요? 과연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셨는지.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해지시고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그리고 내가 죽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항상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베스트고요. 그런 기회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이라는 것은요, 부정의 반대가 아니라 부정마저도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사랑해 주십시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적어보고 여러분은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네, 영원히 빛날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